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웬수들의 고대곤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적이었던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함께 외우셨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연대들을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 1250년, 왕국 분열 93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722년, 남유다의 멸망 586년, 고레스 칙령 539년. 이 다섯 가지 중요 연대들을 기억하시면서 블레셋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블레셋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블레셋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1250년쯤, 즉 모세의 때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새롭게 이주해온 해양 민족들의 출현에 의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해양 민족들은 에게해 주변에서 기원한 그리스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들에 의하면 이 에게해 주변 지역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들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하나로 연합하여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침략하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해양 민족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블레셋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우가릿 왕국도 이 바다 사람들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고 터키 지역의 신히타이트 제국도 이들에 의하여 휘청였습니다. 이 해양민족 연합군의 전투력은 탁월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하고도 맞짱떠서 이집트의 삼각도 지역까지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북부의 나일 삼각도 지역, 지난 강의에서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해양 민족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람세스 3세입니다. 기원전 1186년에서 1155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람세스 3세는 이 에게해 지역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과 여러 차례 전투를 했습니다. 람세스 3세의 메디넷 하부 신전에 새겨진 그림과 글들은 그와 해양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전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람세스 3세의 메디넷 하부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신전에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 지역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해양 민족들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에 대한 그림과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군과 해양민족연합군 사이의 전쟁 장면입니다. 이 해양민족들 중에 블레셋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쟁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해양민족들이 나일 삼각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이집트와 싸웠던 전투에서 사용한 배의 모습입니다. 이집트의 포로로 잡힌 블레셋인들의 모습입니다. 람세스 3세의 고대 이집트 문헌들은 람세스 3세가 결국 이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을 막아내고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3세는 해양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블레셋인들을 다른 해양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지역 남쪽 해안 지방에 정착시킵니다. 이때부터 블레셋인들은 가나안 남쪽 해안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들은 발전된 철기 기술과 전쟁 능력을 바탕으로 가나안 안에서 점차 세력을 넓혀가며 영토를 확장합니다. 또한 근접한 위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신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적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블레셋인들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남쪽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이 블레셋인들이 거주했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고대 근동 세계에 주목할 만한 세력으로 처음 출현한 시기가 1250년쯤이므로 이들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 지역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하고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분열왕국시대 초기까지 가나안 해안 지역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는 세력이 점차 약해져 가고 결국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시게 될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바빌로니아 제국,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차례로 정복당하고 기원전 5세기쯤 되었을 때에는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 그 존재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다윗과 골리앗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블레셋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손 이야기이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속임을 받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블레셋이 등장하는 다른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당시 호전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하도록 남쪽 방향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입니다.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인들의 땅들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 삼갈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의 굴욕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이죠. 사무엘상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네, 블레셋인들의 발전된 기술력이 기록된 본문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왼수들 블레셋의 역사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리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주적이었던 아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